자, 반갑습니다. 10월 25일 오후 마감 라이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일 증시 코스피 상승 종목 330여 개, 하락 종목 520여 개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 750여 개, 하락 종목 670여 개입니다. 네, 비차익 순매수 역시 순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양거래소 모두 기관의 순매수세가 나와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세가,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약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약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뭐 크게 등하락이 없던 하루처럼 느낄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신다면은 등하락이 꽤 큰 하루였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일단 금일 같은 경우도 역시 뭐 개별주 위주로의 종목이 강세와 뭐 급등 혹은 급락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역시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고, 일단 전날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데 반면에 국내 증시는 이런 보합권에서 마감한 것을 보면은 일단 금리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에 인해서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현재 뭐 뉴욕 증시의 상승세 그 원인이 정말 연준에 인한 긴축 속도 조절론이라면은,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 안 됐다고 한다면은 증시는 더욱더 큰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작은 언제나 김칫국을 먹는 걸 좋아해요. 뭐 조금만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김칫국을 먹으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시장이거든요. 연준이 만약에 정말 긴축 속도 조절론에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면서 상승세가 나와줬죠. 하지만 이게 과연 좀 더 멀리 미래적으로 본다면은 차라리 좀 이렇게 둔화적으로 상승폭을 제한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좀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추후 만약에 정말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이 사실로 밝혀졌어요. 팩트로 밝혀지면은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겠죠, 그때부터는. 하지만 거짓이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겁니다. 투매가 나온다는 거죠. 투매. 이미 기대감에 잔뜩 상승했던 시장이 뭐야, 다음 FOMC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은데, 12월 때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더욱 큰 매도세로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시장이 경계감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정말 다음에 죄송합니다. 정말 네, 정말 다음에 만약에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상승세가 나올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하락세가 나오더라도 이때 김칫국을 먹었을 때보다는 적게 나올 것이다. 패닉셀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는 게 더욱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금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론이, 제가 독일 베를린에서 10월 25일 날 재건 관련 이슈가 있을 것이다, 재건 논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따른 수급 변화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큰 상승세와 뭐 약세 변화가 없죠. 보통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면 이제 현대 에버다임을 중심으로 한 뭐 소암기계공업, 수산중공업, 셰인, 데모,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 정도인데, 수급 자체가 썩 긍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제가 대북주와 좀 유사하다고 했죠. 단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하는, 보여준 게 없고, 바이오주는 뭐 보여준 거라도 있죠. 임상실험, 임상 1상, 2상 보여주는 거라도 있지, 얘네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대북주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재건이 좀 적극적으로 한데 이런 이슈가 나와준다면은 제가 말했죠. 얘네는 개인 투자자의 장점으로 정말 크게 또 한번 끌고 올릴 거예요. 하지만 별거 없이 끝난다면은 약세로 전환돼가지고 좀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현금 200조 어떻게 쓸까 관건, 이재용 시대에 정의할 신사업들, 이와 같은 이슈. 이재용이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삼성전자 회장이 되는데 그로 인한 신사업, 뭐 AI, 로봇, 뭐 메타버스 다양하죠. 그러한 신사업 기대감 속에 스펙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쵸? 삼성 스펙 4호, 스펙 6호 모두가 스펙 관련주가 좀 강세가 나와줬다.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스펙주가 먼저 기대감이 형성돼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것이고, 제가 뭐 또 하나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참고해 보세요. 이거는 네. 다음으로 제가 하나 더 말해줄 만한 종목은 스맥이에요. 스맥도 이 삼성전자랑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AI 로봇 관련 이슈다, 삼성전자가 뭐 로봇 사업을 더 키우겠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스맥이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야놀자 내년 상반기 나스닥에 상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도 야놀자 하면은 관련 있는 종목은 SBI 인베스트먼트고,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방금 나스닥 상장 관련 이슈는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나오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상한가까지 갔었으나 쭉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롬바이오 1천만 탈모 인구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를 시키고 있다. 프롬바이오 같이 이렇게 탈모 관련 이슈 하면은 원래 가장 먼저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은 바이오니아예요. 바이오니아가 이제 탈모 관련주로 항상 상승세가 나와줬고, 아니면 뭐 TS 트릴리온 이러한 종목들이 탈모 관련주로 묶인다. 하지만 이번에 프롬바이오 역시 탈모 관련 이슈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슈에 예민한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점에서 투매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투매 현상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EM플러스가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쵸? 전기차, 2차전지, 화재, 폭발 방지, 방열개, 필링겔 개발, 리튬 이온 배터리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쭉 밀리던 EM플러스가 끌어올렸죠. 장중 끌어올렸어요. 얼마까지? 5,420원까지 끌어올렸다가도 쭉 다시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EM플러스 역시 뭐 일단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시켜준 건 좋은데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EM플러스 같은 종목이 오르면은 같이 오르는 종목 중 하나가 또 웰크론 한택이 오른다. 차라리 웰크론 한택이 더 괜찮을 수 있겠네요. 웰크론 한택 현재 5일 평균선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급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웰크론 한택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네, 괜찮은 위치에 현재 놓여 있다. 웰크론한테 괜찮다 보여집니다. 대만 외교장관 시진핑 3기 무력 침공 위협을 키웠지만 굴복 안 할 것이다. 자,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죠. 당연히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질 수가 있고, 미중 갈등이 커지면은 제가 봐야 될 종목이 뭐라고 했죠?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유니온 머트리얼즈를 필두로 한 동국 RNS, 유니온 등 히토류 관련주를 한번 눈여겨봐라.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자, 그리고 유럽 가스 가격 러시아 공급 중단 이후 처음으로 100유로 아래로 떨어졌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고 자발적인 소비 절약이 좀 영향가를 끼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일단 유럽
러시아 천연가스 없이 유럽이 과연 겨울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생각보다 추우면은 당연히 예정된 것보다 더 많은 천연가스를 쓰게 될 것이고, 그러한다는 것은 다시 천연가스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일단 생각보다 춥지도 않고, 그 유럽 국민들 역시 생각보다 천연가스를 많이 아껴 쓰고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네요. 천연가스는 추가적인 약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수도권 GTX의 적기 완공 신규 노선에 6,730억을 투입하겠다. 뭐 이 같은 이슈 속에 오늘 우원 개발이 좀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우원 개발이 약간 GTX 관련 이슈를 달고 나오고 정책 관련주로 많이 묶여가지고 상승세가 나와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맞으면은. 왜냐면 제가 우원 개발을 기억하는 게 이 부분에 한번 GTX 이슈와 함께 큰 슈팅이 나왔을 때 그 정책 관련주로 좀 묶였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상승세가 쭉 나왔으나 결국 쭉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이런 거죠. 금일 증시가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 그렇게 쉬운 증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웰코론 한택이 혹시 시간가에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웰코론 한택 0주 의미 없이 올랐네요. 웰코론 한택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웰크론 한택 나쁘지 않네요. 웰크론 한택 목표가는 전고점 4,475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웰크론 한택. 자, 아무튼 금일 이슈는 이 정도였고, 내일은 일단은 저희 실적 발표가 뉴욕 증시에서 중요한 종목 두 가지가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던 게,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MS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이 두 개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역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 이런 실적 발표가 좀 되게 중요시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로 인한 주가 변동, 그리고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상으로 금요일 오후 라이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